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Relation,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기가 거의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휴일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을 좀 조절해서 줄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교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학생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빨은 거짓말이 되겠죠. 침이라도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뭔가를 둔둔하게 먹고 나서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여러 번 찍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따로 요 토크만 편집해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자막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주제를 위해서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한 꽤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고른 토픽입니다. 네. 반지성, 반지성주의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반지성주의가 뭐 당연히 이제 직업적으로도 저는 대학교 교수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스스로 저는 대학교 교수입니다라는 얘기를 간혹 이제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대학교 교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학계의 그 현실을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그 어색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쨌든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이 있죠. 문제가 있죠. 뭐 똑똑한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이 뭐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좀 더 알고 더 잘 알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새로운 어떤 뭐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뭐 구독형 서비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알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죠. 또 뭔가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알아야지 안 당할 수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그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동영상 찍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그 사건이 이제 사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흘을 보고 사일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냐, 혹은 기자가 왜 3일을 사흘이라고 쓰냐, 이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개탄을 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좀 유행 지나간 말이지만 개꿀잼 몰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 10대, 20대가 하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게시판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만약 제가 학생들과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일 수 있고 또 현실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동떨어진 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실 인식이 너무 부족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다만 좀 가볍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서두에서 너무 길게 떠들었으니까 한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또 다른 오프닝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따로 합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그 커뮤니티에서 최근 논쟁 중인 10대 상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보도록 하죠. 네.
개천절은 왜 이러냐? 정확히 어느 나라랑 관련 있음? 이것도 벌써 여기서 오타예요. 관련 있음. 이것도 일본인? 독립 그런 거. 예, 덕후에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당구노 이게 여기까지 이게 뭐 덕후가 그 학생들도 많이 하겠지만 네, 제가 위로 갔네. 그 덕질하는 사이트로 출발했기 때문에 연예계에 관심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서 어린 초중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 뭐 학교 다니면서 모를 수 있거나 헷갈릴 수 있지라고. 근데 초등학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이 개천절이 뭔지를 개천절 때마다 보통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따로 되게 중요하게. 예, 매일매일 조회 종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천절이니까 휴일이죠.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는 아닐 것 같고 한 중학생 정도의 덕질을 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답변이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세게 얻어맞은 거죠. 보통 이게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왕년에 키보드로 배틀 좀 했다면 한 사람이고 키보드 워리어즈를 좀 한 사람이고 아, 처음 어릴 때는 뭐 낄판 안 낄판 모르고 들어가서 무작정 싸움을 걸고 막 이렇게 조금만 틈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싸우려고 드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데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식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잘 모르면 보통 댓글 안 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옳고 그름이나 의향에 취향에 관한 질문이면은 이게 좀 나눠서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식에 관한 건데 이 첫 댓글이 이제 제대로 달렸는데 약간 좀 뭔가 긴가민가한 그런 거죠. 네. 당근 50날 50날 탄신일 뭐 좀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당근 50날 아님? 이게 여기서 약간 좀 제가 네, 이걸 찾아보고 댓글을 달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3번쯤에 이제 제대로 딱 정확한 물론 당군이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당군 안검이 나라 세운 날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데 댓글을 다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다는 데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엄청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배경 상황을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그 최근 몇 년간 요 상식 반상식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반지성주의도 아니에요. 자막에 달았지만 반상식주의라고. 상식이라는 게 어딨냐? 내가 모르면 그건 상식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 영국에 여왕이 있다는 게 상식이에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고요. 2021년 2월입니다. 아, 그래서 영국 대통령은 백신 맞았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정치 제도를 모를 수 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잘 관심이 없는 뭐 영국의 어떤 영국이 아니라 유럽의 어떤 소국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유럽 중에서도 좀 그 제가 정치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뭐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 가보긴 했지만 이런 나라는 대통령제일지 국무총리제일지 입헌 그 의회 중심의 제도일지 의원 내각제일지 물어보면 헷갈려요. 거기다가 그 입헌군주제처럼 명목상의 군주 왕이 따로 있는지는 더더욱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왕의 존재가. 올림픽에도 여왕님이 직접 나오셨고 이제 그래픽으로 처리하긴 했죠.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여왕님, 요 메제스티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왕님이랑 같이 헬기 탔다가
007이랑 같이 헬기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경기장에 오는 것처럼 오프닝을 만든 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 정도로 정정하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 아직 살아 계시죠.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그 남편분을 최근에 코로나로 잃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영국 대통령은 백신 맞았나? 이러니까 남친이 영국의 대통령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남친이 야 그걸 모르냐라고 했지만 물론 저도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국의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혹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냥 행정부의 수반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 명칭에 대해서 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 행정부 수반이 심지어 프라임 같은 총리라도 프라임 미니스터냐 챈슬러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서양에서는 좀 다른데 그런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왕이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여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좀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표현이 기분 나빴다라는 건지 어투가 기분 나빴다는 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좀 모른다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게 기분 나빴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이지만 그걸 모르는 나도 사랑해줘라. 이거는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래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이 영국의 여왕이 있다는 게 상식이에요? 라고 물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각된 거죠. 영국은 섬이야? 라는 거는 거의 투탑을 이루는데 그래서 보면 반대가 708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영국은 여왕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진짜 지성이 그 절대적인 어떤 인간을 평가하는 인간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유일의 척도고 지성이 낮은 사람은 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뭐 솔직히 예전에는 약간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국가고 사대부의 국가였던 조선의 시대가 길었고 거기서 이제 출발된 전통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었죠. 산업공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물 그리고 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뭐그 학벌주의나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이게 반지성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반지성은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지나친 지성주의를 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의미까지는 이해하는데 방금 보셨던 그런 이런 사례들처럼 상식이 꼭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상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상식이야라고 되묻는 거는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돼라는 식의 반응인 거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 건 물론 세상에 없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자격을. 그런데 그걸 뭐 내가 알아야 돼라고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한 수준의 어떤 상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또 상식 논쟁들을 보도록 하고요.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릴레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죠. 릴레이션 뭐 한국말로는 이것도 이제 자주 써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네. 관계죠, 관계. 네,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이랑 릴레이션십은 좀 다른 건데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 좀 줄이도록 하고 이게 지금 강의 자료의 분량을 못 줄여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 릴레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배경이 되는 기반을 먼저 이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입니다.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이게 카르테시안은 그 데카르트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만든 형용사형입니다. 데카르트에서 데는 그 프랑스어에서 남자 그 성 부를 때 앞에 그냥 붙이는 약간 관사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문법을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샤를 드골처럼 드가 붙지만 이제 원래 성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은 고울인 거죠. 뭐 그런 거라서 이제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생긴 네, 좌표계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걸 4와 1이면 우리가 4,1이라고 하죠. 이쪽이 x, 이쪽이 y.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카르테시안 데카르트 곱, 카르테시안 곱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로 뭐 카르테시안 혹은 카르티지안 뭐 이렇게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영어식으로 읽는 거긴 한데 그래서 데카르트 곱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오더드 페어 순서쌍 순서짝 네, 순서쌍이라고 불리는 걸 봤는데 그 이제 3학년에 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배우는 건데 투 튜플 두 개의 쌍이라고 불리는 투 튜플 두 개의 조합이라고 불리는 투 튜플이라고도 부르는 네, 순서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형태가 네, A, B로 표현되는 걸 ordered pair. 그러니까 쌍인데 쌍으로 표현되는데 두 개의 어떤 값으로 표현되는데 꼭 뭐 숫자일 필요는 없고 문자든 뭐든 가능한데 두 개로 표현되는데 그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지금 여기 적혀 있지만 A, B와 B, A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ordered pair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데카르트 곱, 카르티지안 프로덕트는 또 정의가 뭐냐면은 A 곱하기 B를 카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A와 B는 각각 어떤 집합 셋입니다. 셋. 그랬을 때 A, B의 오더드 페어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A는 A라는 집합으로부터 스몰 b는 B라는 집합으로부터 하나씩 가져온 거를 다 모아놓은 거를 A와 B의 카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로 풀어서 쓴 게 밑에 있죠. Set of all ordered pairs. Set of all ordered pairs. 모든 순서쌍이에요. A와 B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집합으로 표현한 것이 집합에다가 넣어놓은 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보면 좀 쉬우니까 예제를 제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good, nor bad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좋은 놈, 평범한 놈, 나쁜 놈 뭐 이런 형용사죠. 네. 그리고 B라는 집합은 dog과 cat, 네.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그런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만들면 이렇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 순서쌍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순서쌍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앞쪽은 무조건 집합 A에서 온 거라야 돼요. 무조건 집합 A에서 온 겁니다. good, good, 노말, 노말, bad, bad. 뒤쪽에서 온 거는 무조건 집합 B에서 온 거라야 됩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dog, cat, dog, cat, dog, cat. 전부 다 집합 B에서 왔죠. 그래서 A와 B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다 표현을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순서를 지켜서 A 쪽에서 온 건 앞에, B 쪽에서 온 건 뒤에 이렇게 적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방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카르테시안 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랑 무슨 상관이냐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까만색이 없네. 제가 까만색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있을 때 집합이 이쪽 1, 2, 3, 4 1, 2, 3, 4가 있고 이쪽이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다 그러면 X좌표는 1, 2, 3, 4가 가능하고 Y좌표는 1, 2, 3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좌표기에는 네, 우리가 이렇게 점선을 그어 놓으면 이 점선들의 교점인 여기가 전부 다
가능한 좌표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인 얘 같으면 3, 2라는 순서상 오더드 페어가 될 거고요. 이 전체를 집합으로 묶으면 그게 네,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로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순서는 우리가 좌표계 읽듯이 한쪽 집합 거를 항상 앞쪽에다가 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뭐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릴레이션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네,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이제 릴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릴레이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라는 것이 어디에서 정의되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얘들도 다 셋이에요.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했는데 둘 다 집합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방향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네. A가 먼저 B가 나중이라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드는 건데 순서가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건데 이 관계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A에서 원소 하나, B에서 원소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은 전체는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A 곱하기 B, 즉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일종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남긴 게 어떤 관계입니다. 일부만 선택을 한 게. 그래서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들, 가능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들 A, B의 오더드 페어 순서상 중에 일부만 이 관계에 속해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러면 그 속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R에 의해서 A와 B가 이렇게 순서대로 A부터 B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A의 어떤 원소와 B의 어떤 원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표현을 해주는데 순서가 있게 연결되는 거예요. B에서 A가 아니고 A에서 B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출발하는 쪽 집합을 도메인, 정의, 한글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죠?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울 함수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쪽 집합 B를 코도메인이라 그래서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B의 집합 중에 그 우리 R, 우리가 지금 정의한 요 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원소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 B에 이렇게 원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의 A와 A의 원소 일부들과 B의 원소 일부들은 관계 설정에서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빠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사용되는 B들만 모아놓은 것, 사용되는 B들만 모아놓은 것을 네. 치역,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레인지. 도메인, 코도메인,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레인지입니다. 따라서 레인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도메인의 즉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네. 뭐 이것도 당연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릴레이션의 예제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A가 X, Y, Z 라는 집합이고 B가 1, 2, 3이라는 집합이에요. 여기 지금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어떤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는데 릴레이션 R을 정의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자를 쓰면 되는 거니까 R이 아닌 어떤 문자로 릴레이션을 정의를 해도 괜찮아요. 변수를 우리가 뭐 X, Y, Z 뭐 자유롭게 쓰듯이 상관없습니다. 뭐 A, P, Q, R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가 변수. 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릴레이션 R은 다음과 같은 오더드 페어들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X2, X3, Y2, Y3, Z2 이렇게 됩니다.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릴레이션 표현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A가 이렇게 있고 집합이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릴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X,
y, g가 있고 b쪽은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모든 경우만 우선 따지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연결한 이 회색이 뭐겠어요? 바로 카르테지안 곱이겠죠. A 곱하기 B의 카르테지안 곱이에요. 그런데 릴레이션은 이 중에 일부만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일부만 선택을 하는데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R이라는 건 X에서 2로 가는 거는 선택했어요. 요거는 선택됐습니다. X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선택했습니다. 네. 뭐 항상 순서가 있긴 하지만 회색도 순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제가 화살표까지 안 그린 건데 Y에서 2로 가는 것도 선택이 됐네요. 그 다음에 Y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선택이 됐고요. G에서 2로 가는 것도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선택 안 된 회색 선들 보이시죠? 네. 선택 안 된 회색 선들은 A 곱하기 B라는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에 들어있지만 이 관계식, 요 빨간색 선, 관계식 관계 R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관계는 그냥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에 어떤 규칙, 연결하는 규칙이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 X는 2와 3에만 연결할 수 있고 Y도 2와 3에만 연결할 수 있고 Z는 2에만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 R은 도메인을 뭘 가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 A에서 B로 가는 릴레이션을 정의했으니까 도메인은 A가 됩니다. 그죠? 요건 A예요. A. 그 다음 코도메인은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역시 집합 B가 코도메인이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위에 정의한 거에서 보면은 range, 치역은 이 relation R에 의해서 사용된 도착 쪽 집합 원소. 그러니까 여기서 B의 집합 원소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range는 B의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코도메인의 일부분인데 사용된 것만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사용된 게 뭔지 한번 보죠. 1, B의 원소 중에 1 사용됐나요? 안 됐죠. 2 사용됐나요? 됐습니다. 3 사용됐나요? 됐죠. 왜냐면 빨간 선이 다 있으니까. 따라서 2와 3만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코도메인 B의 부분집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요 예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든 뭐 이렇게 직접 한번 손으로 쓰면서 따라 해 보시면 릴레이션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가능한 선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A집합과 B집합을 순서대로 잇는 그 가능한 선의 개수, 화살표의 개수는 지금 회색처럼 9개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일부만 사용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일부만. 그걸 우리가 relation R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 relation R에 대해서 도메인은 어떻고 코도메인은 어떻고 range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range를 제가 쓴 거에서 좀 몇 개를 뭐 빼거나 몇 개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그 relation R 말고 뭐 relation 뭐 S나 relation T나 뭐 이런 걸 하나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한 relation에 대한 도메인, 코도메인, range를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최대한 쉽게 definition을 설명을 드렸고 네. 예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길 희망해야죠. 뭐 제가 뭐 별 수가 있나요? 뭐야 이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가고 있네요. 네, 가끔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겨요. 하다 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션을 좀 다양한 성질들까지 다뤄보기 전에 얘를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을 이게
한글 발음으로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보통 표준어법으로 읽는데 그 영어로 이제 저도 이제 영어 자료들이나 동영상들을 강의하기 전에 참고를 하는데 그럼 relation이거든요. relation. 약간 R 발음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자음이 없다시피 relation에 가깝게 나오니까 이응처럼 들리니까 또 그렇게 너무 따라한다고 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고 저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relation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잘 다루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표현법들이기도 해요. 총 4가지가 있고요. 한 페이지에 2가지씩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2가지 1, 2번을 먼저 보죠. 그래서 그 릴레이션이 그 지금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어떤 릴레이션 R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집합 A에서 A로 가는 경우에 물론 이게 릴레이션이 출발 집합과 도착 집합이 꼭 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떤 표현법들은 출발 집합과 도착 집합이 같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릴레이션 R은 모든 가능한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A 곱하기 A의 당연히 부분 집합이겠죠. 네,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서 1,2, 1,3, 2,2, 2,3, 3,2만 선택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더니 앞 페이지에 있는 예제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출발 집합이 XYZ였는데 이걸 1, 2, 3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 처음 그린 그림은 에로 다이어그램, 화살표 그림, 뭐 화살선 도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에로 다이어그램인데요. 화살 그림이라고 하시죠. 뭐 정식 명칭이 있을 텐데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에로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 배울 때도 그렇고 뭐 가장 널리 쓰이는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이걸로 그림을 설명을 드렸고 친숙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A라는 출발하는 집합과 도착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이렇게 나열해 준 다음에 그 중에 실제 릴레이션에 속한 애들만 예를 들어 1에서 2 그러면 1에서 2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3에서 2를 연결해야 되면 3에서 2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에로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복잡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좀 눈에 잘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쉬운 기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그 데카르트 좌표계를 얘기했는데 그럴 때 좌표라고 불리는 코디네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좌표계 그냥 좌표계 그림 좌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트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제 숫자인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원소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돼요. 이게 꼭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우리가 아예 숫자로 딱 되어 있으니까 1, 2, 3 여기도 1, 2, 3을 줬고 이렇게 1,2로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릴레이션에 속한 원소인 경우에 1,2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3,2도 지금 이렇게 연결되니까 3,2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해서 있는 곳에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건 가능한 모든 지점들 예를 들어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여기라든가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이 전체는 카르테지안 프로덕트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한 여기만 하면 요거는 관계 R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선택된 게 관계 R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에서 요 관계 R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는 어느 정도로 많은 것에 연결되고 어느 정도로 집중돼서 연결되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을 길게 긋는 것보다는 점을 하나 찍는 게 좋으니까 원소가 되게 많을 때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디네이트 다이어그램도 좋아요. 그리고 특별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이쪽도 지금 집합 A고 이쪽도 집합 A일 텐데 순서는 항상 이쪽에서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점을 찍었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에서 시작해서 세로축으로 끝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릴레이션의 방향은 가로축에서 세로축,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작성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릴레이션은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안 꺼지지? 네, 릴레이션의 표현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두 가지 같이 또 보도록 하죠. 나머지 두 가지. 네, 이렇게 된 거. 네, 요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어감은 사실 좋지 않지만 갸루피스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유행을 원래 시작을 한 거죠. 일본에 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과거에는 좀 일부러 태닝한 듯한 화장에다가 좀 약간 뭐랄까 좀 니삭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과감하게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뭐 과감한 패션은 따로 있으니까 약간 좀 특이하게 입는 그런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갸루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GAL을 그 일본어식으로 읽은 거죠. 갸루. 근데 요즘은 또 갸루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갸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과도한 어떤 액션이 들어간 일본 치고도 그런 어떤 어감이나 그 표현법들이 있었어요. 어머 너무 좋다 뭐 누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갸루식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러는 패션이나 유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이나 오버스런 어떤 그게 있었을 때 그게 뭐 그 중에 일부는 또 일반인들이 봐도 좀 재미있게 귀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번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조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구도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쪽에 그 여러분이 보는 카메라 쪽에 그 만화의 그 시야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손을 뻗는다든가 뭐 이렇게 농구 만화 같으면 여기 이제 공을 쫓아간다던가 뭐 아니면 주인공이 뭐 여자 주인공의 손을 잡으려고 뻗는다든가 뭐 이럴 때 이게 되게 강조되는 그런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손과 몸의 거리가 되게 과장되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갸루피스를 할 때 아예 이제 카메라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카메라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확 뻗으면 괜찮은데 이걸 애매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하나마나 해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익스프레션 세 번째, 네 번째 거 두 가지를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요 directed graph. 네, 이건 뭐 순서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네, 순서 그래프, 순서상 그래프, 방향 그래프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는 다른 것들보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우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얘가 같은 집합인 경우에만 돼요. 네. 출발과 도착이 같은 집합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한 종류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A에서 B, 뭐 X에서 Y 이렇게 서로 다른 집합에 대해서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directed graph는 같은 집합에 대한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집합인 경우에도 가능은 한데 원소가 같아야 돼요. 같은 종류의 원소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어떤 경우를 봤었지? 네,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1에서 2, 3에서 2를 표현을 해봤었죠. 1에서 2, 3에서 2. 그럼 1에서 2를 표현을 한 게 여기서는 1에서 2가 이렇게
뭐야? 깜짝이야. 너무 굵었잖아. 1에서 2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를 역시 이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면 3에서 2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과 좀 달라진 거는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3에서 2 쪽에도 이렇게 화살표의 머리가 있는데 2에서 3도 존재하기 때문에 2에서 3 때문에 이쪽에도 화살표 머리가 존재를 해요. 즉 양방향 표시가 다 가능해요. 양방향 표시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2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제 얘는 더 문제가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2에서 출발해서 2로 가야 되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걸 뭐 초록색으로 해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티드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작업의 순서라든가 어떤 흐름 같은 거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좀 요약해서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제일 선의 개수나 이런 게 좀 적죠. 왜냐하면 양방향 화살표도 그릴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원소 개수를 지금 1, 2, 3이라는 3개만 적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를 다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되게 좀 요약된 느낌을 줍니다. 간단한 심플한 느낌을 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출발과 도착의 집합 셋이 같은 경우에 혹은 원소가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경우에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법 관계 행렬이라고 불리는 이건 제가 용어를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형대수할 때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공업수학 2를 이제 배우실 텐데 우리과 같은 경우에 거기서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 배우면 이제 행렬을 죽도록 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 5할 경영과학 가면 또 신나게 보게 되고요. 계속 보게 되죠. 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R에 대한 매트릭스 M을 만든다라고 해서 뭐 MR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적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 1,2를 보면 1에서 2로 간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방향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행에서 열로 가요. 그러니까 행이 우선이고 그 다음 열이 나중. 이건 뭐 당연한 게 행렬 R의 원소가 우리가 행렬 R의 원소가 보통 R, IJ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I는 행번호고 행로우의 번호고 J가 열 이렇게 세로 열이죠. 컬럼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가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래서 행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항상 행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 쪽이 출발 집합이고 열 쪽이 도착 집합입니다. 그래서 3,2 같은 경우 릴레이션에서 3,2의 값 같은 경우는 3에서 출발해서 2로 가니까 여기에다가 1을 적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릴레이션에 속하는 경우는 1을 적고 릴레이션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0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 코디네이트랑 좀 비슷하죠. 약간 코디네이트랑 비슷해요.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좌표계랑 좀 비스꾸리합니다. 비슷한 느낌을 좀 줍니다.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전체가 1이면 이게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일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요 1로만 된 것들을 모으면 그게 관계 R인 셈이죠. 네. 전체가 다 1이면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랑 같은 거고요. 그 중에 여기만 1인 놈이 지금 우리 관계식 R이 되는 거죠. 그 점도 그 코디네이트 그 좌표계랑 같죠. 다만 좌표계랑은 뭐가 달라요? 행과 열의 순서가 반대죠. 그쪽에서는 가로가 먼저인데 여기서는 세로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세로는 아니지만 어미는 어쨌든 행이 먼저니까. 그게 조금 다르다는 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4가지 표현법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쉬운 거 위주로 작성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어, 집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경험을 해본 내용이라서 로직이나 그러니까 명제, 스테이트먼트나 집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익숙함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또 뭐 배수라든가 뭐 최소 공배수 배우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넘버 세어리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익숙함이 있었는데 릴레이션은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범위 조절, 그러니까 분량 조절에는 실패했는데 범위는 정말 최소한의 정의와 최소한의 어떤 성질들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다른 교과나 뭐 다른 토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면은 동영상 강의 쭉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좀 양심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동영상 보면서 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뵙죠.